최근 일본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헬멧을 수집해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헬멧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디자인이 예쁘고 특별해 보이는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검증한 결과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언제부터 불량 제품 생산 기록을 가지고 중국을 따라잡게 되었느냐, 왜 계속 불량 사태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하는 노력 의무를 해야 한다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헬멧 착용은 어린아이들만 의무적인 노력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용자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노력 의무는 강제적으로 헬멧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면 불이익으로 판단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이 대폭 낮추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은 주요 지역에서 법이 바뀌었다,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라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노력 의무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지만 반드시 착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헬멧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단속에 걸려서 주의를 받기도 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직장인들이 매장을 많이 찾으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중에 유통된 헬멧이 급속도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인기 제품은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7월부터 일부 제품이 조금씩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헬멧 부족 사태는 내년 봄이나 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전거 헬멧 대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헬멧을 착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헬멧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이 산업용 헬멧을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 매장에서도 헬멧을 전혀 구할 수 없다 보니 임시 방편으로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헬멧에 현장 명칭이나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기도 해서 각 산업단체와 경제계에서 그것은 아니다, 산업용 헬멧은 착용하지 말아라라고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헬멧은 국가가 인정하는 안전마크가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 제품안 전협회가 인정하는 SG마크, 일본 사이크 연맹이 검증하는 JCF 마크, 일본 표준협회에서 발행하는 JIS 마크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소비자센터가 안전마크가 없는 9개의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서 안전도 테스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충격흡수 불량 등 여러 가지에서 안정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격흡수와 고정장치의 강도와 성능, 홀딩 장치의 강도와 성능 등 여러 부분에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헬멧 착용이 법적인 강제 의무사항도 아니고 안전마크가 있는 제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마크가 없는 헬멧도 비교적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헬멧 중에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제품이 일본에서 생산한 것이고 일본 내 자전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제품 중에 이렇게 불량이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멧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매장에 쭉 뿌리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내수시장에서도 많은 불량 제품이 발견되고 불량 때문에 리콜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일본은 품질 관리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중년 나이 정도 되면 일본의 전사적 품질 관리, 눈에 보이는 관리 등을 다 들어봤을 정도입니다. 한국도 일본식 품질 관리를 각 기업에서 채택했고 품질부 임조를 상당수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일본산은 품질 하나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일본은 기술 개발도 뒤처졌지만 품질 관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일본의 현재와 미래 수준이라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동차 리콜 사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의 도어핸들이 깨지는 황당한 불량 사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에는 두 손가락을 끼워서 문을 열었는데 반으로 쪼개졌다는 신고입니다. 현재 SNS에서 나도 깨졌다, 너도 깨졌냐라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하츠 차량이 아닌가? 내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올라오면서 다이하츠 자동차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다이하츠는 많은 리콜 조치로 불량 품질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반복되는 리콜 사태를 보면 일본의 품질 관리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나는 정비사이다. 많은 차량들이 수지 재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런 일이 대거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고 중대한 불량 사건이다. 이제는 문 열기가 겁이 난다. 내 차량은 스즈키인데 나도 손잡이가 깨진 적이 있다. 도요타의 연료 탱크 뚜껑이 깨진 적이 있다. 열화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이다. 최근에는 다이하츠가 7개 차종 8만 6천 대의 차를 대상으로 하는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다이하츠는 최악의 경우 핸들 조작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당장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하츠는 핸들 조작을 타이어에 전달하는 스티어링 기어 장치의 방수 커버가 불량이다. 습기가 침투해서 녹이 슬고 결국 핸들 조작이 되지 않는다. 최근 핸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다이하츠는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고정용 브라켓이 접착 불량이다. 주행 중에 브레킷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19만 대의 차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다이하츠는 빨리 정비소에 와라. 카메라 브레킷의 접착제를 더 보강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리콜 대상이 되면서 정비업소에는 브라켓의 본드를 확실히 칠하기 위해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LED 안개등이 장착된 차량인데 조작 스위치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서 교환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조작 스위치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것을 그냥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다이하츠는 지난해 6월 24일 승용차 28개 차종 11만 6,656대 리콜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연료 펌프의 부품 설계가 잘못되었다. 연료 펌프 내 부품이 케이스와 부딪힌다. 에어컨 배수 호스에 문제가 있다 등 많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다이하츠는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가 있다. 빨리 와서 수리를 받아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발표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다이하츠 공업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도요타와 스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는 처음으로 개발하고 발표했던 전기자동차의 첫 번째 모델인 BZ4X의 리콜로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바루와 공동기술 개발에서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기본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2달 만인 지난 6월 BZ4X의 리콜을 전격 발표합니다. 급격한 회전이나 급제 동시에 볼트가 느슨해져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즉각 차량 소유자는 차량 사용을 중단해라. 바로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고쳐질 것으로 보였던 볼트 풀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3개월 이상 헤매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많이 이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통 불량에 리콜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